2강입니다. 자, 59번 경찰공무원 권익보장 제도가 있는데, 자, 이쪽은 뭐 직접 읽어두시고 그죠? 자, 다만 3번 징계처분 결과 통보 있죠? 자, 징계처분의 결과를 통보해주는 경우인데 피해자가 요청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있죠? 자, 이 세 가지가 해당됩니다. 자, 다음 휴가인데 휴가의 종류 네 가지 있죠?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4개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숫자 암기해야 될 것은 병가, 연 60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 제9 휴가 있죠. 자, 여기서 5일 또는 10일입니다. 그래서 기본 5일, 그리고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1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리안정 휴가는 4일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조사별 휴가 일수인데, 결혼한다 그럼 본인은 5일, 자녀가 결혼하면 1일 되겠죠. 출산, 자, 자기 배우자 출산하죠, 그죠? 자, 그러면 10일, 15일 됩니다. 자, 아이가 하나일 때는 10일이고 쌍둥이 이상일 때는 15일 됩니다. 자, 입양, 자기 본인에 한해서 이제 20일이고, 자, 사망인데 사망에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죠.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 부모 경우에는 5일, 기타 나머지는 전부 다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5일, 3일 봐줍니다. 자, 다음 고충인데 고충에서는 이제 구성 보시면 7에서 15죠. 7에서 15. 자, 일반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7에서 15. 자, 그것이 과연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고충심사 처리기한 30일, 30일 연장할 수 있고, 또 심사기일 통지 5일 전까지 합니다. 제가 뭔가 통지한 것은 이제 3일이 기본인데 좀 길죠. 그래서 5일 됩니다. 다음 성폭력 성희롱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측은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조사는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완료합니다. 20일 이내. 그리고 이제 근무지 및 보직의 분리인데 가해자가 견책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견책 이상. 자, 그러면 감봉 그다음 견책이니까 견책이 가장 낮은 징계죠.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징계를 받으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징계 처음으로부터 10년 동안 그죠? 자, 같은 근무지나 같은 보직을 이제 이렇게 보직이 겹치지 않도록 자, 그것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받으면 10년 동안 10년입니다. 10년. 소층이 워낙 이제 중요하니까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자, 위원수는 57이죠. 일반입니다. 57. 그리고 상임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을 두게 됩니다. 자, 하지만 주의할 것이 밑에 독립기관 소층이 있죠. 국회나 법원, 헌재이죠. 이런 곳은 역시 57인데 여기는 전부 다 비상임위원입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소층위는 상임위원, 독립기관은 비상임위원 구분해 두시고, 자, 위원회 자격인데 법관, 검사, 변호사에서 5년, 그리고 자, 교수 있죠. 부교수 이상에서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5년인데 상급 이상 공무원은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5, 3, 3 이렇게 외워두시고, 연기는 3년이고 1차 연임할 수 있습니다. 1차 연임. 자, 신분보장인데 여기는 형벌이나 장기 심신 시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경찰위원회 있죠. 뭐 국가든 또는 시도든, 예, 이렇게 경찰위원회 위원은 뭐였습니까? 자, 그때는 뭐 장애 이렇게 했죠. 우리가 장애. 이게 형벌이나 심신 시학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것은 가끔 비교한 것도 그죠? 암기에 도움됩니다. 자, 소청심사에서 청구는 30일 이내 하고, 그리고 결정은 예, 접수받고 나서 60일 이내 합니다. 의결 정족수인데 제 3분의 2와 출과죠. 좀 특이한 의결 정족수죠. 자, 일단 그것을 잘 외워둬야 됩니다. 제 3분의 2 출과. 자, 그리고 출석용 과반수에 달하는 의견이 없죠. 그럴 때는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순차, 차례로 유일한 의견을 더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출석용 과반수가 넘으면 자, 채택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중징계 취소 등의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자, 중징계 취소. 자, 상당히 이것은 뭔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때는 제 3분의 2와 출 3분의 2가 됩니다. 자, 제 3분의 2, 출 3분의 2. 그리고 뭔가 구체적인 결정을 한다면, 자, 소층에서는 이제 변경 명령 결정도 할 수 있지만 변경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렇게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는 똑같이 그죠? 출수용 과반수 합의에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취소만 할 때는 제 3분의 2, 출 3분의 2. 자, 결정할 때는 제 3분의 2 출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자, 일반적 의견 정족수와 똑같이 되겠죠. 네. 자, 5번 재징계 의결은 요구 기한이 있습니다.
소청리 결정 또는 법원의 어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재승계 의결은. 자, 66번은 뭐 각자 정리하시고 67번도 뭐 각자 봐둡니다. 자, 준유소음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는데, 자, 그런데 시험은 항상 또 중요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게 시험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공부하기 좋겠죠. 하지만 예,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바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둑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게 시험이 나온 것이 아니고 시험이 나오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가 공부량에 맞추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의문대 이쪽은 여러분이 한 번씩 체크하는 겁니다. 직장이탈 금지는 소속 상관의 허가, 겸직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죠?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내가 아는 거는 지우세요. 자, 혹시 내가 또 모르게 될까봐 걱정이 없습니다. 일단 지웁니다. 지워서 개수 양을 줄여야 돼요. 줄이고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자, 포상휴가 뭐 1회 10일. 그리고 당연히 포상휴가니까 연가일수에 산업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자, 의무위반의 벌칙인데, 자, 이런 것도 보죠. 시험에서 나올지 참 그렇습니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어쨌든 직무유기 금지나 지휘권 남용 금지 위반은 3년 이상 되죠, 그죠? 3년 이상이니까. 자, 경찰 어떤 조직의 특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집단행위 금지는 2년 200이고 정치운동 금지는 3년 300이에요. 그래서 정치운동 금지가 더 셉니다. 집단행위보다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자, 다만 집단행위 금지는 2년 200이니까 왠지 좀 언밸런스합니다. 보통 2년 같으면 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언밸런스한 게 또 하나 되어 있죠. 바로 나중에 배울 을고지죄입니다. 자, 그럼 4번에 시험 또는 임용 방해 금지 있죠. 여기 위반했으면 1년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1년 100. 자, 그래서 그것도 이시거죠. 실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거니까 그때 볼 때 공부하신 분들은 역시 체크해서 준비하시고, 그죠? 아니면 약간 보류했다가 다음에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대상 재산인데, 자, 이는 공정윤리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돼 있죠. 참은 참고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실무 문제집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종래 경감부 시험, 지금은 이제 경위 공채로 바뀌었죠, 이름이. 자, 여기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혹시 필요하면 정리하시라고 합니다. 거기는 일단 1000만원 이상이 기본인데, 1000만원 이상은 현금, 예금, 주식, 국채, 공채겠죠. 이렇게, 그죠? 딱 떨어지는 것, 돈에 준하는 것들이 전부 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이거 말고 가치로 따지는 것, 금, 백금, 보석, 골동품 있죠. 이것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는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애매합니다. 값을 매기기가. 물론 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이것은 좀 다른 점이 있지만, 어쨌든 금도 변동성이 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더 기준이 낮습니다. 500 이상. 자,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이것은 현금에 준하죠. 이것도 1000만원인데, 이때 1000만원은 그 가치가, 그죠? 연간 소득 가치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재산권 때문에, 지식재산권 때문에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바로 그것이 해당합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있죠? 가상자산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등록 대상 재산이에요. 자, 다음 재산의 등록과 공개 있죠? 공개 보시면 등록 의무자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물론 본인이고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계 존 비속인데, 다만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과 외정 뭐지죠?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쉽게 말해서, 그죠? 자, 남자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존 비속, 그래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보시고, 사실 이런 상세 내용은 여러분이 기본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건 아닌데, 그죠? 자, 일단 짚어줘야 되는데 자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 재산의 범위 있죠? 범위는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명의와 관계없습니다. 없고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됩니다. 자, 재산의 등록, 자, 2개월 있죠. 자, 그리고 재산 등록의 가름,
직접 등록하지 않고 그죠? 등록에 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자 3년 뭐 있죠. 자 이건 참고로 두 개를 봐두세요 그냥. 네. 자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6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6월 말. 그리고 공개는 자, 기간 만료 후, 자, 등록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합니다. 등록하면 1개월 이내 공개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공개하게 되면 신문에 주문하죠 그죠? 누가 얼마 있다? 네, 신문에 나옵니다. 자, 선물의 신고는 $100 기준입니다. $100 국내 시가로 10만원이죠. 네. 자 그러면 달러로 계산하는 게 좀 낫겠죠 그죠? 지금 워낙 이제 환율차가 크니까 달러로 계산하면 국내 시가보다도 한 1.5배 정도 그죠?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다음 퇴직공짜의 취업제한 있죠. 이것은 일단 3년간 제한 받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외워둡니다. 자, 몇 년간? 3년간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할 수 없냐 하면 퇴직 전 5년 동안 자기의 의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이죠. 자 이런 업무는 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3년간 외워두시고 어떤 업무냐 하면 5년 자 기억합니다. 자 이거 실무집에 보면 그죠. 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의 규모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 문이니까 거기 나오니까 하나 봐두세요. 자본은 10억 이상인데 참고로 하나 봐둡니다. 자 70원 징계 책임 있죠.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리해 둡니다. 자 다음 73번 징계 등 부가 사유의 시효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징계의 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징계 부담금 있죠. 이게 시효인데 자 이것은 세 개 있는데 그죠. 잘 외워두세요. 첫째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3년이 기본입니다. 3년. 징계 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이다.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징계 부과금 대상 행위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5년이 돼요. 5년. 자 그리고 10년은 아주 길죠 그죠. 자 이것은 아주 사유가 아주 중한 사유입니다. 성매매, 성폭력, 성범죄, 성희롱, 아마도 성이죠 성. 자, 성에 이렇게 걸치게 되면 10년이 돼요. 10년 아주 길죠. 네. 자 조사 수사와 징계 소멸시효 있죠. 징계와 중에 조사나 또는 수사가 시작되면 징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중지를 하게 되면 다음에 이제 조사나 수사가 끝나면 다시 또 징계가 진행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혹시 징계였던 시효기한이 있죠. 만약 3년 하면 3년이 지나갈 수도 있게 돼요. 그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자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미 3년이 지났어도 그죠. 통보를 받으면 1개월 더 챙기는 것이에요. 1개월 더 이렇게 해서 징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이것은 다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암기를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기본 수업 전에 충분히 공부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숫자 우리는 숫자에 충실해야죠. 네. 자 국무총리 징계위원회는 많습니다. 숫자가 17에서 33이죠. 한 일이 많으니까. 네. 자 그 다음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이 있는데 경찰은 다시 나옵니다. 네. 자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이 있으면 일단 상위계급 기준이에요. 항상 높은 쪽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계 대상자가 어떤 데를 공모했는데 상급 경찰기관과 하급 경찰기관에 근무합니다. 한 사람은 지방 그게 뭐 시도청에 한 사람은 경찰서에 근무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급 경찰기관을 기준합니다. 만약에 아예 소속이 달라요. 다를 때는 그때는 공통 상급이에요. 그래서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이 기준됩니다. 그래서 세 개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잘 이해해 두시면 안 외워도 기억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죠. 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나오죠. 여기는 11, 51입니다. 역시 숫자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11명, 51. 둘 다 1이죠. 그죠? 자, 11, 51. 예. 자, 그리고 징계위원회 자격인데, 자격은 상위계급의 경위 이상입니다. 경위. 자, 그리고 예외도 있는데, 예외에, 그죠? 자, 여기서 읽어둡니다. 자, 회의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회의할 수 없죠. 그래서, 일정 명수를 지정해요. 그래서 4명에서 6명이죠. 그래서 4명에서 6명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4명에서 6명. 민간의 수는 2분의 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다음에 성비율 고려 하도록 되는데 특히 이제 이것을 강제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것을 그죠? 강제한 것이 아니고 성비율을 되도록 이제 고려하라 이런 식인데 강제되는 게 있어요. 특히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범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같은 성으로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지금 뭐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자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 그죠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 노조라는 겁니다. 예. 위원장 제외하고예요.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입니다. 자, 민간위원은 보통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하지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반은 되도록 하라 겁니다. 반반. 자, 임기는 2년입니다. 민간위원회 자격은 자, 법관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자, 좀 복잡하지만 뭐 징계위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잘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징계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뭐 이제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래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있죠. 각각 전부 다 외워두시고. 자, 밑에 보시면 6개월 부과도 다 봤죠. 그래서 징계 부과금, 소곡 행정, 음주,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 있죠. 이런 경우는 원래 60에 18에 6을 더합니다. 자, 그리고 제외되는 것 정직 이상. 자, 이미 다 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징계의 절차죠. 이것이 숫자. 자, 충실히 정리합니다. 자, 통지받은 이것은 뭐냐면 타기관에서 보죠. 자, 징계사유가 있으면 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내가 A서 경찰서장인데 B 경찰서에서 통지가 왔어요. 우리 소속의 갑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사유가 있다. 그때는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자, 징계 회부해야죠. 네. 자, 징계 등 의결 기한인데 30일 의결합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도 보죠. 30일 이내에 끝내야 돼요. 물론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이제 징계가 소속된 경찰기관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경찰기관장. 자, 출석통지서 발부죠. 이건 5일 전입니다. 자, 제가 보통 3일 했지만 5일인 게 벌써 두 개 나왔죠. 5일. 그래서 상당히 아주 중요한 거죠.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더 긴 기한을 제공합니다. 5일. 자, 이거 말고 5일이 뭐가 있었죠? 기억납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앞쪽에 있습니다. 네. 자, 공시송달이 있죠. 자, 이것은 10일 지나면 송달 의지합니다. 10일. 자, 그리고 의결 준적수는 제과 출과예요. 형증계 집회 15일, 중증계는 특히 12월 아니 15일인데 15일인데 똑같이 그죠? 그거 집행이 아니고 자, 15일 이내에 처분 사유서를 송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15일지만 표현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중증계는 재청을 해야 돼요. 재청.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청 기한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죠? 딱 며칠이 없고 먼저 재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재청을 받은 임용권자가 15일 이내에 처분 사유서를 송부합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집행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 결국 15일이 적용됩니다. 정성 참작 사유인데 이것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뭐 지금 다 정리하고 외울 필요 없죠. 읽어두시고 그죠? 79번도 그래요. 감독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읽어두시고 다만 3번 범위기한이 1개월 이하가 아니고 미만이죠. 그죠? 미만. 자, 이런 것들은 특이하게 잘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자, 징계의 감경 있죠. 이것도 확인합니다. 읽으면서 국무총리 이상인데 다만 경감 이하는 경찰청장이나 또는 차관급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징계 감경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징계 부과금, 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또 성 나왔죠. 또 음주, 소행정, 부작위, 직무태만. 자, 좀 애매한 건 있는데 그죠? 7번은 좀 너무할 수도 있습니다. 8번은 부정청탁, 또는 9번도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읽어보면 다 소공되는 것이고 그죠? 7번 부작위 이런 거 있죠. 부작위, 직무태만. 자, 이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징계 부과금인데 자, 언제 부과할 수 있는지 보시고 자, 5배 이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아마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행정교육법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경찰학 쪽에서는 뭐 하디슈죠. 아주 기본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제 뭐 많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암기될 숫자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공부하신 만큼만 봐두세요. 네. 그래서 제척기한 있죠. 제재처분 이것은 5년 됩니다. 5년. 그리고 쟁송을 거쳐서 신규 새롭게 제재처분할 때 그때는 판결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정도돼요. 1년. 자, 이의신청은 30일. 보통 또 이의신청은 다 30일입니다. 거의. 그 때문에 특별히 외우지 말고 확인하시고 그죠? 자, 결과 통지는 신청을 받고 나서 14일 이내에요. 14일.
14일 따로 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10일 내에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처분 재심사 신청기한이 있는데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60일 5년. 자, 숫자가 두 개 있으면 그죠? 자, 안 뒤에 것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안 60, 있으면 5년 적용됩니다. 자, 강제징수는 직접 보시고 행정수사 기본법. 자, 여기는 뭐 뭔지 이제 알면 좋은데 몰라도 그죠? 무조건 일단 날짜는 7일, 7일입니다. 그래서 행정수사 기본법에 문제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7일 확인하세요. 7일.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서 위반의 규제법인데, 자, 은근히 또 이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하고 거의 숫자를 다 암기해야 됩니다. 자, 과태료 소멸시효 5년, 어긴제출 10일 이상, 과태료와 채측기간도 5년이죠. 5년. 네. 이의제기 60일입니다. 자, 아까 이의제기는 아까 제가 며칠 했죠? 자, 혼동이 안 돼요. 아까는 이의제기 아니고 이의신청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의신청은 30일이고 이의제기는 좀 다릅니다. 네. 승격은 같은데 그죠? 자, 다만 날짜에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60일 받으시고, 법원의 통보, 이의제기를 받으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예, 사안이 넘어가죠. 그래서 그때는 14일 이내 통보를 합니다. 법원에. 그래서 60일 14일 이렇게 가지고. 자, 그러면 가산금 징수 있죠. 자, 이것은 100분의 3씩 합니다. 3%죠. 100분의 3. 그 다음 중가산금 징수인데 이건 참고하시고 그죠? 문제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과태료 징수 유예 있죠. 자, 읽어두시고 1년 범위 안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자, 사유가 쭉 나와요. 이것도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장기 치료 있죠. 장기 치료 기준은 1개월 이상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자, 여기서 외워두시고, 분할 납부나 또는 납부기일에 연기를 하는데 연기는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결정한 날 아니고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연기해 주니까 긴 게 좋잖아요. 긴 게 좋으니까 결정한 날 말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9개월 이내입니다. 9개월. 자, 9개월. 그러니까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죠? 네. 자, 통보처분 조금 많이 하셨죠, 그죠? 자, 이쪽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물론 밑에 범칙자체의 사유 있죠. 이것도 자, 꼭 암기를 해야 되고, 통보처분 적용 제외 사유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특히 도교법과 영범법을 비교하면서 그죠? 공부하셔야 돼요. 자, 다음 범죄 피해자 보호법인데, 사실 이것은 뭐 헌법에서 다루죠, 그죠? 헌법에서 다루고 형소법에 좀 나옵니다. 아, 근데 경찰에도 나왔어요, 그죠? 네,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 알겠습니다. 이러면 형소법 할 때 다 공부를 했으니까 특별히 제가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누군지 외워두시고 그죠? 또 구조대상 범죄 피해에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게 있죠. 따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소멸시효 두 개죠. 안 3, 있은 10이죠. 30입니다. 30. 그래서 숫자 때문에 그죠? 나온 것같아요. 숫자 때문에. 자, 그러면 구조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적용되는 것이에요. 2년. 자, 그리고 밑에 뭐 전부 지급 거부 사유 있습니다. 친족관계에서 필요적으로 하는 것이 있죠. 네, 그리고 91번 전부 지급 거부해 가지고 일정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행위 필요적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92번 일부 지급 거부가 있는데, 사실 그것들이 뭐 경찰에서 나올 것이냐 실제, 예, 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지면 있지만, 자, 이 실제 문제, 그죠? 실무적인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더가 또 나오면 또 욕 엄청 먹겠죠. 네. 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경지법상 숫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데 다만 벌칙이 바뀌었죠,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은 옛날에 공부했다니까 좀 그런데, 예. 자, 채용 때 공부한 것들하고 다르니까 기억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는 맞고 그죠? 예, 우리가 갖고 300만 이하의 벌금이 생겼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경찰 현직들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자, 벌칙에 대해서 이제는 그죠? 자, 사안에 따라서 가볍게 3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위험 발생 방조죄의 대상이 있죠. 이건 직접 읽으면서 정리해 두세요. 네. 자, 그 다음 9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뭐 암기상이 아니고 이해할 상입니다. 네, 체크 넣은 거예요, 제가. 수수유괴 사유. 자, 이것도 그렇게 하시고 그죠? 자, 상시 출입 금지 있죠. 경찰관이 정보 수집할 때 상시 출입을 금지한 경우가 있는데,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 민간 개별 민간.
자, 그 정당의 사무소도 사실은 뭐 민간단체에 준한다고 보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곳은 상시 출입을 금지합니다. 자, 98번, 99번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자, 이제 현지에 계시니까 그러죠. 예, 잘 할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 잘 못해도 믿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100번, 101번까지는 예,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2번, 103번 있죠. 이건 잘 암기를 해야 돼요. 은근히 좀 까다로우면서도 시험에서 그죠. 예, 요번에 자주 보이는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대상자, 상대방의 행위는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 폭력, 치명 이렇게 5단계 있죠. 각각의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수능이니까 따른다. 소극적이니까 비협조적이에요. 협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직접적인 위에는 없죠. 자, 근데 저항과 공격은 이제는 뭔가 있어요. 있는데 저항은 낮은 위에입니다. 하지만 폭력적 공격은 신체적 위에, 위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치명적이니까 사망이나 심각하죠. 네, 이렇게 다섯 단계 보시고 각각 연결되는 게 밑에 있는 103에 있는 경찰관의 대응 수준입니다. 1번, 1번 이렇게 뭐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협조적 통제는 수능이니까 협조를 유도하고 접촉을 통제하니까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극히 낮은 부상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위험 물리기에 저위험이죠. 그래서 극히 아니고 그냥 낮은 부상입니다. 낮은 부상. 목을 압박하거나 분사기를 쓰는 것. 중위험은 이것은 낮은 중대위예요. 그래서 낮지만 중대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경찰봉, 전자충격기고 고위험이니까 심각합니다. 총기류, 급소가격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죠. 웬만한 문제는 다 풀려요. 틀리니까 이것은 이 두 개를 제가 권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있죠. 자, 여기선 2013년 개정 때는 재산이 먼저 추가되었고 18년 개정에서 생명 신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보상금 통지는 10일 이내 하고 10일. 자, 이것은 뭐 어차피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 커미션은 3년 5년이에요. 그래서 안3 1선 5. 범인 근거 보상금 최고액은 5억인고 5억. 자, 만약에 그것이 이제 지급이 잘못됐으면 반환할 수 있는데 반환 대상 보상금의 환수 기간은 40일 이내입니다. 40일. 자, 환수는 빨리 해야 돼요. 그죠? 늦을수록 받기 힘듭니다. 다시. 보상금 지급 제한은 연간 5회 초과 금지예요. 그럼 최대 며칠? 최대 몇 번? 네, 5번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요 기준이 좀 외워야 돼요. 기준을. 그래서 일단은 끝에 보면 100, 50, 30이죠. 자, 그래서 100에서 반하면 50, 50에서 반하면 25인데 거기서 원리미가 반원미에서 30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50, 30이고 50을 외워두세요. 장기 10년 미만이죠. 자, 그래서 3번은 보니까 이것보다 중하지 않죠. 그러면 30 되고 1번 보면 이것보다 더 중합니다. 그래서 100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장기 10년 미만 외워두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손실보상실무위원회 있죠. 그죠? 아이고, 뭐 외울게 그죠? 줄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자, 구성 57 원칙이죠. 원칙이고 재가출가 여기도 원칙이고. 자, 그런데 과반수 이상은 경찰관 아닌 사람으로 합니다. 자,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자, 기준은 뭐냐면 5년 5년이에요. 그죠? 5년 5년. 아마 누구든지 이건 함정 안 팔 겁니다. 아마. 그래서 5년 가지고 할 거니까 5년 외워두시고. 이런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자, 그럼 범인근거 등 보상금심사위원회 있죠. 자, 구성은 5명이고 이것은 경찰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다 경찰입니다. 이건 당연히. 의결정수는 제과예요. 제과. 이렇게 제과인 게 또 있죠. 그죠? 자, 혹시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위원회 있습니까? 제과. 자, 한번 나중에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참 여기 뭐 제 강의나 그죠? 이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항상 제 카페로 질문합니다. 뭐 경찰이나 실무조합 이 질문은 제가 언제든 그죠? 자, 어떤 질문이든 다 받을 거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108번 직무수행이나 형의 감면이 있죠. 직무수행 중 형사사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종래는 경찰단 형의 감면이 없어가지고 그죠? 상당히 좀 문제됐지만 지금 아예 형의 감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직무가 아니고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행하다가 경찰이 얘기죠. 예기치 못하게 사인에게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게 돼도 행위 감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9번 경찰 착용 기록 장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보디캠 있죠. 보디캠. 그게 관한 것입니다. 사용 대상인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읽으면서 확인만 하면 충분합니다. 확인하시고, 암기할 것은, 음성 기록의 보관 기한이 있죠. 보디캠, 그죠? 기록 보관은 30일입니다. 30일. 예. 데이터베이스에 놓고 나서, 그래서, 보디캠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옮기죠. 옮기고 나서 30일. 만약 그것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이 있으면 90일 정도 돼요. 90일. 그리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30일 플러스 90일 가능합니다. 자, 110번. 자, 이쪽은 역시 뭐 여러분 채용시험할 때도 많이 봤으니까 그죠? 네, 직접 봐둡니다. 그래서 5번에 30일 이내 의견 제출하고 결과 보고서는 이것은 3개월 이내 합니다. 의견 제출과 결과 보고서 제출을 구분해야 돼요. 30일, 3개월. 그리고 이제 사용기록 보관하는 그 경우 있죠. 이것은 어떤 경우에 보관하는지, 무기, 분사기, 철탄, 살수차, 분리해서 보면 4개고, 그죠? 아니면 3개죠. 이것은 3년간 보관합니다. 3년. 그래서 3년 노예식 같이 외워둡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살수 그립의 수학 기준인데, 자, 이것은 역시 이제 신문집에 다루고 있는데, 그죠? 당장 문제에 출제되지 않을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도 좀 시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그죠? 지금 뭐 여러가지 분위기상 사수차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자, 수학 기준은, 자, 상대방하고 거리입니다. 거리가 10m 할 때는 그러니까 3발, 예. 3발? 3발? 발음이 좀 그러네요. 예. 자, 그리고 10m에서 20m까지 5발, 5발, 예, 이게 참. 자, 20에서 25까지는 7, 25 하면 13이죠. 그래서, 자, 가장 낮은 것과 높은 거 하나 봐두겠습니다. 그래서 10m 이상 되면 3. 자, 기준이니까 기억하시고, 그죠? 만약 25m일 때는 멀죠? 머니까 13이 돼요, 13. 자, 이 정도 일단, 이건 뭐 외우기 좋잖아요. 이렇게 외워두시고, 더 필요하면, 그죠? 나머지까지 이제 세분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죠. 자, 그럼 절차법인데, 절차법에서도 숫자 외울 것은 몇 개 있는데, 그죠? 아마 이또 출제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14일, 청문회 통지는 10일 전까지 있죠. 그래서, B급 내지는 B-급으로 해서, 그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죠. 이는 국가배상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법무부와 국방부 특별심의이 있고, 하지만, 본부든 지구든 특별이든 전부 다 법무부에서 일단 지휘합니다. 그리고 결정서 송달은 결정을 나서 일주일 이내 송달합니다. 네. 자, 행정심판인데 심판위는 기본적으로 50명인데 50명. 중앙심판위는 한일 많죠. 중앙 가면 원래 한일 많습니다. 그때는 70명 이내에요. 아주 많죠. 또 한일도 많으니까 상임위원도 4명이 됩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중앙 기준에서 상임위원은 임기 3년 1차 임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의 기간은 90일, 180일이죠.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죠? 90일, 180일. 그리고 불강령이 있으면 14일 정도 되는데 이것도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재결 기한은 60일 이내에 재결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자, 다음 115번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 있죠. 이것은 뭐 여러분이 이제 공부했을 것이고, 그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주 많죠. 이 위원이 제일 많습니다. 40에서 90이에요. 위원이 많으면, 그죠? 부위원장도 많고 2명, 감사도 많습니다. 2명 감사. 그래서 2명이에요.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임할 수 있어요. 자, 의결정지소는 제과 추가죠. 네, 크게 무엇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정정보도 등의 청구 절차인데 이것이 종류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준비하실 분들은 자, 인조 정리하시면 숫자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안 3, 있은 6.
수용 여부, 정정 보도 등에 청구를 하게 되면 할 건지 말 건지 수용은 3일 이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보도를 한다면 그것은 7일 이내 하게 돼요. 3일, 7일. 자, 그리고 추후 보도는 넘어가시고 오죠. 조정 신청이 있죠. 자, 여기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 합니다. 그리고 조정기일도 14일이에요. 14, 14 똑같고, 그죠? 자, 기일 불출석가 있죠. 그것은 2회 불출석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2회. 자,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 있죠. 이거 한번 읽어두세요. 다음 금평 보겠습니다. 자, 총경계가 대상이고 연 1회 합니다. 총경은 제2요소만 하게 되고, 그죠? 금평 요소 뭐 제1, 제2 있죠. 있는데, 자, 제1은 자, 기여도하고 포상이에요. 그래서 약칭으로 그냥 포기요입니다. 포기. 그래서 제1요소는 포기한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예. 진짜 포기하는 건 포기하면 안 되고요. 네. 포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지만 혹시 나와도 답은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요소의 분포는 자, 여기선 자, 딱 정해져 있습니다. 2, 4, 3, 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어떤 거죠. 위치에 많이 인원 평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눠보면 좋은 쪽이 60이죠. 좋지 않은 쪽이 40 됩니다. 해서 6대 4로 나누게 됩니다. 자, 금평의 예외입니다. 신규충이나 성진용 됐는데 2개월이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개월을 지나야 자, 금평하게 됩니다. 자, 기준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밑에 금평 예외 보시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또 금평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영에 포함된 기본 경영이 있는데 자, 뭐 3, 2, 1.6이 있죠. 그래서 3, 2, 1.6 해서 그죠? 간단히 봐주는데 이렇게 여기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시험에 과연 나올까? 막 이렇게 걱정되는 거 있죠. 실무집에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뭐 가운데 것, 또는 제일 처음 것, 자, 이렇게 하나 정해서 해보세요. 거기 혹시 났습니다. 다 외우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겸위경사는 2년 외워두시고, 그죠? 자, 높으면 길 것이고, 낮으면 작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다음 동기부여 이론, 이건 읽어보는 겁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죠? 자,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읽어두시고. 마슬로우 이야기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이 봤을 것이고, 그죠? 예선 일반인데, 자, 예선의 분류 121번이죠. 이것은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알아두면 여기저기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 예산 편성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사업 계획 제출하죠. 자, 이것은 1월 말까지 하게 되고, 그죠? 자, 이건 5회계연도 이상입니다. 이상. 그리고 주요 계속 사업인데, 일단 숫자에 집중합니다. 자, 이렇게 계획서에 제출하면, 자, 이 계획서에 따라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해요. 자, 이렇게 편성하라 해서 지침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기부 장관이 하게 되고, 그죠? 자, 물론 이것은 국회 예규일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예규일에. 그래서 계획서, 지침 짧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진짜 예산 요소를 만들어요. 5월 말까지입니다. 예산 요소. 이때 보면 이제 뭐 4개 있죠, 그죠? 세입, 세출, 기획속신 나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아까 이것을 알아두면 편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정부안 확정하고 국회 제출하죠. 그래서 120일 전까지 합니다. 헌법에는 90일 전까지 하라 되는데 헌법보다 더 길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왜냐하면 90일 전이니까, 그죠? 뭐 100일 전, 120일 전, 150일 전 다 헌법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 풀 때는 그죠? 지문에서 헌법 지문인지 아니면 경찰학에서 그죠? 국가재정법 지문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뭐 우리 이제 실무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는 헌법은 무시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실무 의결. 이쪽은 잘 봐줬어요, 그죠? 지금 이것은 상당히 이슈, 현 이슈와 관계가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1번, 2번은 공부하신 분 보시고, 그죠? 아니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결산 과정이 있죠. 자, 결산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자, 돈을 사용한 중앙관세에서는 2월 말까지 결산 보고서 냅니다. 내고, 국회에 제출하는데, 자, 그 보고서에 대해서 먼저 회계검사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2번, 3번이 그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제출하고, 언제까지? 4월 말까지. 4월 10일까지입니다. 네.
4월 10일까지고. 예. 자, 그러면 그것을 검사하고 다시 송부하는 것은 5월 20일까지예요.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약 40일 정도, 그죠? 40일 정도 그걸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2, 4인데, 예. 5월 20일, 5월 31일이죠. 그래서 2, 4, 5, 5 됩니다. 2, 4, 5, 5. 네. 자, 이것만 기억나도 이제 며칠인지 기억이 날 거예요. 날 거니까 2, 4, 5, 5 외워둡니다. 자, 다음 관수운임금비의 범위인데, 이것은 참고로 봐두세요. 네. 일단 실무집에 있는 것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자, 이것은 출제가 낮다고 보여집니다. 자, 차량 관리 있죠. 이것도 한번 체크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자, 용도별 구분 쪽 있는데, 특히 2번, 3번이 좀 많이 헷갈리죠. 그래서, 소유 계획의 제출은 3월 말까지, 차량 교체는 11월 말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량 교체니까 돈 들죠. 네, 돈 드니까, 그죠? 예산에 이제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 이렇게 뒤에, 그죠? 11월 말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무기탄약의 회수 보죠. 자, 여기서는 강제 회수와 의무 회수 사유를 기억하는데, 특히 강제 회수 사유를 외워두세요. 자, 중징계 사이, 중사, 그죠? 중사는 강제로 회수합니다. 중사. 의무 회수는 읽어두시고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읽어보고 긴지 아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징계 수사 대상 읽어두시고, 자, 이렇게 의무 회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만약에 못 거치고 즉시 회수했다면 그때는 나중에, 그죠? 사후에 거쳐야 돼요. 7일 이내에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자, 심의위원회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총 인원수는 57이죠, 그죠? 자,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이니까 다행스럽게도 아니어도 되겠죠. 네. 심의위원회. 자, 다음 가죠. 그 다음 탄약의 보안, 그리고 보안의 원칙인데 이건 각자 정리해 두세요. 네. 문서 보안인데 여기도 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네. 직접 보시면서 체크해 두시고, 자, 이런 거 체크해 두시면, 그죠? 거의 여러분이 서브노트 보는 큰 효과를 넣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걸 만들 때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죠? 자, 내용에 어떤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했고, 틀린 부분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믿고, 그죠? 보셔도 충분히 정리될 거예요. 자, 140번을 외우는데, 자, 이건 보관 기간입니다. 기간인데, 전부 비밀이죠. 비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뒤에 보니까 다 몇 년입니까? 사용식도 5년이죠, 5년. 그래서 아주 외우기는 좋아요. 그래서 꼼꼼히 읽으면서 외울 때는 그냥 5년 넘어가세요. 자, 시스 보안은 직접 하시고, 공문서의 종류도 뭐 직접 받습니다. 자, 여기는 출제 포인트가 일단 종류, 자, 긴지 아닌지 알면 돼요. 그래서 가 아닌 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는 다 썼으니까 제가, 그죠? 정리했으니까 여기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자, 공고문서의 효력 발생은 공고하고 나서 5일 지나면 발생합니다. 공고문서는 5일 보시고, 자, 기한문인데 발의자는 별표, 자, 보고자는 방점을 찍습니다. 방점. 그래서 발의자 기억하세요. 발의자는 별. 그래서 발, 자, 발이가 비읍이죠. 별도 비읍이죠. 그래서 비읍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에서 공문서에 잡필합니다. 잡필하니까 당연히 전자문서는 지어야겠죠. 예. 전자문서에 잡필도 어떻게 서명합니까? 안 되죠. 네. 하지만 문서의 성립에서 서명은 다릅니다. 이 서명은, 그죠? 포괄적이에요. 좀 더. 이때 서명은 전자서명도 포함됩니다. 문서 성립에서는. 자, 그럼 정보공개위원회 있죠. 자, 설치 행안부 장관 소속이고, 그리고 총 11명입니다. 딱 떨어지죠, 그죠? 자, 여기서는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거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어쨌든 이 사람 중에서 7명이 비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공무원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그죠? 공직에 있으니까. 자, 이게 얼마진 않겠죠. 그래서 비공무원이 제공됩니다. 2년. 자, 근데 특이한 것이 연임이 가능해요. 이렇게 연임이 제한 넘는 것이 드물죠, 그죠? 드문데 정보공개위는 가능합니다. 자, 연임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공개해야 됩니다. 네, 정보공개위원회. 네. 자, 그리고 정보공개제도 총괄은 행안부에서 맡고 있죠. 자, 뒤쪽 가겠습니다. 저 정보공개법. 자, 여기는 암벽에 많죠. 자, 여기는 우리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하고, 이의신청 30일. 제가 얘기했죠? 이의신청은 30일. 네. 자, 이의신청 결정은 7일 합니다. 7일. 그래서 14일도 있는데, 그죠? 여기는 7일입니다. 좀 짧죠?
자, 제3자 비공개 요청은 3일 이내에 하고, 그죠? 자, 이렇게 비공개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니 비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죠. 근데 비공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공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것은 주의할 게 7일입니다. 7일. 자, 이런 거는 따로 외워야 돼요. 예. 왜냐하면 자, 기본 이의 신청 기간인 30일과도 다르고, 또 바로 위에 보면 여기 이의 신청이 있죠. 자, 이 같은 이름이 혼동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외워두세요. 자, 증거공개 심의입니다. 이게는 57 기본이고, 그죠? 자, 그리고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요청이 됩니다. 3분의 2는 자, 심의위원회는 뭐냐면 정보공개 들어오면 정보를 공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전에 봤던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에 대한 정책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만드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외부 전문가로 합니다. 자,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충분히 부담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폭력과 관련이 있으면 그때는 비용을 감면합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있죠. 이것은 국무총리 소속이고 급이 높죠, 그죠? 그리고 총 9명입니다. 9명. 자, 공개위원회 11명, 9명. 자,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청 감사 규칙은 필요한 사람만 보세요, 그죠? 봐두시고. 좋군요. 이제 경찰 감찰관 있죠. 그 전에 참 위에 보면 감사 결과 처리 수준이 있는데, 이게 시험 나오면, 그죠? 자, 이 9가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이걸 섞어요. 내용을 쭉 쳐놓고, 그죠? 이건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내용을 간략하게 썼고, 자, 거기는 첫 번째가 뭐냐면 키워드예요. 자, 이거 알아두면 답을 찾을 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고 주의조. 자, 이름만 들어봐도 중요하지 않죠. 뭐 주의 줄게. 예, 그러니까 경미합니다. 경미. 자, 또는 개선 요구니까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거죠. 권고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죠? 권고니까 대안 제시합니다. 또는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에요. 통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니까 자율적으로 하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두시면 충분히 안 외워도, 그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경찰 감찰관 규격사유 있죠. 자, 1, 2, 3 두시고, 이것도 뭐 과거에 문제 나왔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감찰관 정보 제한은 2년인데 2년. 예를 들어서 위에 규격 사유 있죠. 자,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자, 또는 자, 밑에 나옵니다. 정보 제한 예외 나옵니다. 징계, 형사, 질병, 뭐지 있죠, 이런 사유. 예. 특히 사유에서 4번 기억합니다. 고압, 권위직이다. 예.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자, 2년이 아니고 1년 이내에도 전보될 수 있죠. 예. 자, 우리가 앞 시간에 봤습니다. 감찰관의 전보는 1일 이상 근무하면 전보합니다. 아니, 위에 2년인데 1년 또 뭡니까? 자, 이것은 2년은 뭐냐면, 그죠? 조직에서 전보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있어야 전보를 할 수 있고, 3번은 뭐냐면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예,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나갈 때에도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하고 나가라 그럽니다. 참 쉽지 않죠, 그것도. 자, 직격심사는 보직 후 2년마다 합니다. 2년. 자, 그 다음에 경찰 감찰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죠? 아마 채용 공부할 때 열심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지 않고, 그죠? 자,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자 있죠, 그죠? 숫자. 자,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수요구의 통지는 3일 전까지죠. 자, 제가 보통 통지는 3일 전까지 한다고 했죠. 예. 하지만 사안이 중요할 때는 5일 적용됩니다. 심야조사 금지하는데, 심야조사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심야. 자, 이 심야가 자꾸 여기저기 바뀌니까, 그죠?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미른 사건 처리는 2개월, 기간 통보 사건은 1개월 이내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아마 여러분이 기본 수업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른 사건 2개월, 기간 통보는 1개월. 자, 그리고 이제 강론인데, 자, 여기서 한번 쉬겠습니다. 쉬고 다시 강론을 정리하는데, 자, 강론도 한 뭐 2번 강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죠? 잠시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